안녕하세요. 기술사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된 동기랑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건축 시공 기술사와 건설 안전 기술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번 편에서는 건축 시공 기술사 합격 수기 공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사 세실은 언제나 기술사가 될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렇게 기술사가 갖고 싶냐, 무엇 때문에 기술사를 따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미치도록 갖고 싶어. 딱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제가 가진 능력에 견장을 차고 싶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 수당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사를 합격했을 때 자격증 수당을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한 개일 때는 얼마, 두 개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총 18년 차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년을 해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사를 가지고 싶었고 따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학원도 없고 멘토링을 할 수도 없었고 공부를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매일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주말도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7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로 복귀해보니 시공법 관련해가지고는 해외랑 국내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했고요. 국내에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기술사를 빨리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드디어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종로에 있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원을 찾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학원은 수업이 항상 토요일에 있었어요. 첫 토요일 날 첫 수업을 들을 때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수업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가 재밌고 즐거워서 즐거웠다라기보다는 이때까지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회에서는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고 인강을 할 수도 없었고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도 없었는데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수업도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나고 들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제반 여건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6개월 반 동안 TV를 보지 않았고요. 가능한 한 약속은 잡지 않았고 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3 때만큼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그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날이 6개월 반이 되었을 때 첫 시험 111회 시험을 치르려고 모 시험장에 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아침 9시 시작을 한 시험이 오후 5시 20분이 되어서 끝났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제 온몸은 거의 땀으로 젖어 있었고요.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손가락은 아파서 계속 호호 불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손목 역시 아파서 뒤로 젖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험이 과연 내가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더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인가? 아무리 해도 붙을 수 없는 시험인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공부 범위를 잘못 잡았는가? 마음가짐이 너무 나약했나? 글씨는 너무 개판으로 쓴 게 아닌가? 펜은 내 손에 맞는 펜을 썼던가? 자는 모양자가 아닌 수평자만을 썼는 게 잘못되었던 것일까? 줄긋기를 마지막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X자를 치고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삽입한 그림들이 배치가 너무 엉망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은 다시 열심히 달려서 합격에 골인하는 모양을 그리는 게 맞을까? 한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고민을 했던 것인지 시험을 치고 시험장에서 집까지 지하철로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론은 다시 달려보자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합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회사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교재도 하나 구입을 했고 또 열심히 학습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 날 8시 58분이 되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합격했다는 문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합격 점수 역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62.16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합격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치고 나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알던 것을 시험장에 가서 못 썼다는 생각, 내가 쓰던 그 필기체 글자체를 시험장에 가서 못 쓰고 너무 형편없이 휘갈겨 썼다는 생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그 많은 시스템과 내용, 그리고 요약본들, 그리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 가서 하나도 못 썼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좌절을 하고 낙담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8시 58분에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하늘 날아갈 듯이 그 당시에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한 게 맞았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었죠. 시험을 합격해서도 기뻤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기뻤던 것이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추구했던 방향들, 이 방향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기뻤었습니다. 즉 제가 정답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겨났고 누군가에게 전파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합격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